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GB21 컨텐츠에 이어서 XS20과 GFX100S 등 제가 왜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즘 카메라 리뷰도 좀 재미가 없고 해서 앞으로 한동안 시리즈로 개인 경험에 기반한 브랜드별 썰을 풀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왜 후지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후지 카메라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계륵 같은 카메라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아쉬운데 팔고 나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카메라 말이죠. 그리고 후지 카메라는 참 애매한 브랜드입니다. X마운트의 경우 분명 굉장히 고스펙에 성능도 좋고 많은 렌즈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좋은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 APS-C 크롭바디라는 한계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를 한다면 야간 촬영과 심도 표현에 있어서 결국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지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아쉬움을 해결하려면 결국엔 중형 GFX 시리즈로 가야 하는 거죠. 요즘은 GFX 중형 시리즈들도 타사 풀프레임 플래그십 바디들과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판형을 제외한 성능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결국 후지 카메라는 저에게 있어서 X 마운트도 G 마운트도 다 애매한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브랜드인데도 저는 왜 후지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후지 카메라와의 처음 만남은 요즘 인기가 많은 X100V의 최초 모델 X100이었습니다. 현재도 X100V는 똑딱이 최강 포지션이지만 그 당시 X100 출시는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후지 카메라에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간 독특하고 성능이 좋은 카메라였죠.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지금 만져보면 오토포커스도 많이 느리고 성능도 많이 아쉽지만 여전히 사진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X100은 소니 센서를 개량해서 만든 후속 기종들과는 다르게 100% 후지에서 자체 개발한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X100S 이후의 사진들과는 다르게 살짝 푸른기가 도는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독특하면서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후지 카메라들은 필요하면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지만 이 X100 오리지널 모델만큼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후지 필름 카메라들은 성능을 초월해 가지고 싶게 만드는 후지만의 색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지는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도 한 번씩 꼭 생각이 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 직업 특성상 여러 브랜드의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후지 필름 카메라의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후지를 꼭 쓰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스냅 사진이나 풍경을 찍을 때
가장 좋더라고요. 이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필름 에세이 같은 영상들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후지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소니로 치면 크리에이티브 룩이나 캐논으로 치면 픽처 스타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과거에 판매되던 후지사의 필름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필름을 판매하던 회사답게 타사의 비슷한 기능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퀄리티를 내어주죠. 저는 영상을 촬영할 때 소니나 캐논, 파나소닉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로그로 촬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후지만 필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촬영합니다. 인물의 경우 이터널을 활용하면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노스텔직 네거티브 같은 경우 풍경 촬영 시 필름 질감을 내기 좋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인트로 영상도 모두 노스텔직 네거티브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특히 레드랑 그린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X100과 GFS100X 이외에 최근에 구입한 XS20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브이로그 촬영에 아주 적합한, 제가 기다리던 작은 사이즈이면서 영상 성능도 좋은 기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저는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그만한 카메라가 저 덩치 큰 GFX100S 보다도 영상 성능만 놓고 따지자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편형에서 나오는 깊이감은 당연히 GFX100S 쪽이 좋지만, 원래 제가 후지를 사용하는 목적인 평소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스냅 영상도 찍는 그 용도로는 너무 완벽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신 기기답게 필름 시뮬레이션도 노스텔직 네거티브까지 모두 최신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 조그만한 카메라에 422 10비트 영상을 뽑아주면서 4K 60프레임에 손돌방까지 들어가 있어서 크롭 바디 중에는 소니 알파 6700과 함께 최상급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지에서도 H2S와 H2가 좀 더 좋은 스펙이긴 하지만,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롭 바디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XS20이 딱 작은 사이즈에 필요한 성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XS20이 굉장히 잘 나온 영상용 바디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측정된 느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니의 GB-E1이라는 비슷한 컨셉이면서 풀프레임인 카메라가 있어서 성능적으로는 또 최상위급 완벽한 카메라는 아닙니다만, 영상기기로서 갖춰줬으면 하는 모든 기능들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면서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후지 필름 시뮬레이션을 쓸 수 있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스냅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걸 사게 된 이유였고, 지금은 GB-E1과 함께 그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많은 브랜드의 카메라들이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출시됐던 카메라들은 사실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대신 그만큼 전체적인 카메라 평균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좋다는 카메라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며 또 사진이 필요한지 영상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지 필름 카메라는 필름 시뮬레이션의 색감이 강점인 만큼 로우가 아닌 JPG로 사진을 뽑아도 예쁜 색감을 뽑고 싶거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색 보정 없이도 예쁜 색감의 영상을 뽑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의 디자인도 중요한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XS20보다는 XT5나 XE4 같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후지 필름 렌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디자인보다는 사이즈나 성능 등 실용적인 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XS20의 시그마 렌즈 또는 빌트록스 렌즈도
가성비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후지필름 카메라는 협찬이 전혀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게 유튜브 채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관련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제가 협찬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좋아서 구매해서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좋았다라고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X100V 영상이나 오늘 같은 이런 XS20이나 GFX100S 같은 영상들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이 시기에 소니, 캐논, 파나소닉, 후지 모든 카메라 브랜드가 각각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업 특성상 여러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카메라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불문하고 또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좋았던 바디나 렌즈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사실 요즘 항상 컨텐츠 끝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의 댓글 보는 재미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도 좋고요. 영상을 본 감상평 등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